자, 페이지 넘겨서 우리 단위행렬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행렬 2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녀석은 굉장히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냐? 마치 1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실수에서 1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행렬을 우리는 단위행렬이라 하고 대문자 2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실수에서 1과 같은 성질이란 어떤 성질인지 볼까요? 3에다가 1 곱하나, 1에다가 3 곱하나, 1은 곱하나 마나, 그냥 3이 된다라고 배웠죠? 마찬가지로 단위행렬 2는요, 어떤 행렬 뒤에 곱하건, 앞에 곱하건, 그냥 A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위행렬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 딱 보니까 무슨 법칙이다? 교환 법칙이다죠? 그래서 우리 그 아래쪽에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에서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교환 법칙 하나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와 다른 모든 성질이 생겨나게 되고 바로 그런 차이점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단위행렬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단위행렬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곱셈 공식 쓰듯이 사용해도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단위행렬이 중요한 거예요. 또 단위행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요. 1은요. 아무리 많이 거듭 제곱을 해도 그냥 항상 1이잖아요. 단위행렬 2는요. 제곱을 하건 세제곱을 하건 n제곱을 하건 그냥 2로 계산이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금부터 그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a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단위행렬 2가 포함되어 있을 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아는 대로 a의 제곱 플러스 2a2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단위행렬은 어떤 행렬에 곱하나 마나 거듭 제곱은 무조건 그냥 2로 계산된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라고요.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건 화면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해 보셨습니까? 자, 같이 해볼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a2 플러스 2의 제곱이므로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아래 것도 해볼까요? 해보셨습니까? 자, 합차 공식이죠? 자,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되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단위행렬의 거듭 제곱은 그냥 2로 계산이 되니까 여기까지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요. 선생님이라면 2는 곱하나 마나니까 얘는 결국 a의 n제곱이야 이렇게 계산하겠지만 그래도 지수법칙화 시켜서 한 번 더 적어준다면 a의 n제곱에 2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적을까? 그런데 2의 n제곱은 그냥 1라고 했고요. 2는 곱하나 마나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a의 n제곱까지 이렇게 정리된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냥 여기에서 사라져서 여기로 가라고 정리를 하셔도 될 겁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행렬인데 이런 희한한 특징이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 그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행렬 2의 모습은요. 주대각선 선분만이 1이고
남은 성분이 모두 0인 정사각행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정사각행렬. 자, 그럼 선생님 주대각선이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주대각선은요, 바로 요 대각선 라인을 우리는 주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차 정사각행렬에서는요, 바로 요게 2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 모습. 3차 정사각행렬에서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써볼까? 4차 정사각행렬은 어떻게 써요? 1, 1, 1, 1 이렇게 적어놓고 남은 자리를 모두 이렇게 0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단위행렬의 모습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단위행렬은요, 행렬의 곱셈일 때요. 단위행렬 2는요. 생략 가능합니다. 곱하나 마나입니다. 라고 했죠. 단위행렬 2는 생략 가능하다. 사실 생략 가능하다기보다는 계산할 때는 수학에서는 항상 간단한 형태까지 정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략해야만 한다가 맞을 겁니다. 자, 행렬의 곱셈일 때 단위행렬 2는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략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생략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냐? 바로 요런 경우. 자, 3이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행렬의 실수가 곱해져 있네. 우리 행렬의 실수가 곱해져 있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행렬의 실수배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예. 행렬의 실수배일 때는요. 단위행렬 2를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즉 여기에다가 3위는 생략해서 3이야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예요. 왜? 만약에 2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3, 2는요. 3을 곱했기 때문에 3300이 될 거지만 실수 3은요. 그냥 요런 행렬이거든. 이 두 개의 행렬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같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행렬의 실수배에서는 생략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결과를 보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3, 2는 더 이상 간단한 변형은 없다. 더 이상 간단하게 못 써. 이게 최종 상태야라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합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녀석을요, 우리 안 사용한 알파벳, VWXY 써보도록 할게요. VWXY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볼까요? VWXY에다가 날씬이 A, B가 곱해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날씬이를 곱한 결과는 일행, 일열 이래서 요 자리에 VA 더하기 XB가 오는데 요게 바로 뭐예요? 요 자리가 바로 P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 1열 자리에 WA 플러스 YB가 오는데 요 자리가 바로 Q의 자리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뚱뚱이를 비교해 봅시다. VWXY에다가요. 여기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보세요. 일행 일렬에 바로 P 자리에 VX랜다. VA입니다. VA 플러스 XB가 올 거고, 바로 요 자리에는 이행 1열 자리에는 얘가 오겠죠. WA 플러스 YB인 바로 Q 자리가 오는 거예요. 비교되세요? 똑같은 거 오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요. 바로 요 자리, 일행 2열 자리에는 VXCD가 오는 거예요. VXCD.
그래서 요 자리가 R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행 2열 자리는요. VY에다 CD 요 라인을 곱해줘서 S 자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체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요걸 매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같은 것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A 날씬들이 나오면 합체도 되고 변변 더해도 되고 변변 떼도 되는데 사실 A 날씬이들이 나와서 뚱뚱해로 가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뚱뚱해로 가는 건 요거 하나 합체되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변 더에는 어떤 꼴을 띄고 있냐면요. A에다가요. 변변 더에는 A 플러스 C, B 플러스 D는 P 플러스 R, Q 플러스 S 요 라인이에요. 자, 얘는 얼핏 보면 뚱뚱해 보이지만 얘는 사실 한계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얘 계속 날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얘는 왜 가능한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런 거죠. A라는 행렬에다가 선생님이 B라는 행렬을 이렇게 곱해줬더니 얘가 이제 P라는 행렬이 됐다라고 칠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A라는 행렬에다가 C라는 행렬을 곱했더니 R이라는 행렬이 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두 개를 더해보는 겁니다. AB 플러스 AC는 P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A에 B 플러스 C는 P 플러스 R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행렬의 꼴이 같을 때 덧셈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끼리 더한다 라고 했으므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끼리 더해서 이런 구조를 띠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매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공부를 할 때 정리를 해버리고요. 우리는 변변 더해 변변 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뺄셈도 결국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A에 A-C, B-D는 P-R, Q-S와 같다라고요.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자, 얘는 최종 결과가 사실 얼핏 보면 뚱뚱해 보이지만 뭐다? 얘 날씬이다라는 걸 조금 뚱뚱해가 아니고 뚱뚱이라고 정리할게요. 얘 뚱뚱이 맞춥시다. 자, 얘를 날씬이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얘는 날씬함을 요구하는데 얘는 문제가 결론적으로 변형돼서 뚱뚱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합체를 할지 변변 더할지 변변 뺄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제 중에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특히 요 뚱뚱이로 갈 때 합체될 때 굉장히 요게 이렇게 적을까? 80% 정도의 문제가 다음 꼴을 갖는다. 합체할 때는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합체할 때는 자, 합체로 가는 문제들은요. 어떤 힌트가 되는 문제의 유형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요. A에 곱해지는 날씬이가 굉장히 독특한 꼴을 갖고 있을 때 합체를 많이 해요. 어떤 꼴이냐면요. 이런 꼴. A 0 0 0 0 0 그리고 뒤에 있는 건 0 0 0 0 0 A 이렇게 올 때 우리는 합체를 보통 많이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합체를 했을 때 식이요. A에 A 0 0 A는 P Q R P Q R S 이렇게 오게 되죠. PQRS. 자, 그런데 지그시에 한번 째려보세요. 느낌이 막 오지 않습니까? 예,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바로 요 녀석은 얘는 A2구나. 즉 양변을 A로만 나누면 우리는 행렬 A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합체를 하는 문제 80% 정도는요, 특수하게 이런 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행렬의 변형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보니까 A, 000000000000000 A, 요런 꼴이 날씬히 자리에 붙어 있으면 합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사실, 날씬이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합체할 때는 대부분 저런 문제지만, 날씬이 문제들이 훨씬 어렵고, 자주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요, 조금 더 개념 보강해서요, 3차 정사각 행렬을 만드는 합체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A 날씬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A 날씬이를요, 3개나 주면서 얘가 3 곱하기 1 행렬이 줄줄이 날씬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합체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체하냐? 3차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요. A, B, C, D, E, F, S, T, U 다 합체해 버릴 거야. 이렇게 적어놓고 이 자리에는 P, Q, R, S, T, U, V, W, X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두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다른 건 몰라도 이 페이지에서 A 날씬이 나오면 이렇게 합체 변변도의 변변빼가 나오고 합체할 때 80% 정도는 A 00000000000 A 이런 형태가 날씬이 자리에 붙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행렬의 변형 문제 직접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합체 문제는 결국 단위 행렬이 나오는 유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A 날씬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 행렬 2개를 주면서 나에게 얘를 구해봐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얘의 결과는 A 뚱뚱이입니까? A 날씬이입니까? A 날씬이죠? 즉 우리는 분명 A 날씬이들을 출제자가 우리에게 줬는데 A 날씬이가 최종 답의 결과로 나와야 되면요. 변변 더해 변변 빼로 접근하셔야 돼요. 변변 더해 변변 빼. 그래서 이거 나오면 변변 더해 변변 빼니까 우선 더해볼까? 4A 더해볼까? 4B 4A 4B 나오면 이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얘 한번 빼볼까요? 빼면은 0이고 빼면은 2B 0하고 2B로는 얘를 못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면서 제일 첫 번째 판단은 얘를 보면서요. 얘를 보면서 이 문제 유형은 A 날씬이 유형이구나. A 날씬이 유형에는 합체와 변변 더해와 변변 빼가 있었는데 요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얘가 1번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보면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2번. 얘는 가만히 봤더니 변변 더해 아니면 변변 빼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더했더니 4A, 4B라는 녀석이 나오고 변변 빼면 0의 2B가 나오니까 문제를 보니까 얘는 못 쓰겠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변변 더해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요. 행렬의 변형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가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는 변변 더해를 하면 A에 4A, 4B는 변변 더해하면 0에다가 8이 나올 것이다. 자, 이 4는요, 행렬의 실수배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
있다 없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양변을요 4로 나눠버리게 되면 얘는 0, 2가 될 거고요. 요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라고요.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선생님 어렵다 그랬는데 별로 안 어려운데요. 예,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보통 문제는요. 아래 나와 있는 두 번째 유형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비해서 두 번째 문제가 어떤 난이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못 풀어도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화면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잘 풀리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문제와 이 문제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문제를 보면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고 행렬의 변형 문제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 날씬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체하거나 변변 더해하거나 변변 빼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셋 중에 뭐를 쓸지 보기 위해서 최종 결과를 봤더니 얘는 합체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변변 더해봤어. 변변 더해봤더니 얘가 2, 0이 나와요. 자, 얘는 변변 빼봤어요. 얘는 변변 빼봤더니 0에다가 2가 나와요. 이거 되게 곤란한데 난 사륙이 필요한데 이런 게 나온다고? 선생님, 변변 더해도 안 되고요. 변변 빼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위에 있는 문제와 지금 이 문제의 차이점이고요. 사실 이런 유형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계산이 아예 안 맞을 때 우리가 써야 되는 스킬은요. 실수배예요. 행렬의 실수배라고 다 적어 놓을까요? 자, 이렇게 안 풀릴 때는 우리가 행렬의 실수배를 통해서 사륙을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실수 뭐 곱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상관없어요. 그걸 구해내는 게 핵심이니까. 우리는요, 요렇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x, y를요, 요렇게 양쪽에 좌변과 우변에 모두 곱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요게 바로 행렬의 변형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다루는 스킬입니다. 행렬의 실수배로 접근을 하라.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의 실수배를 적어서 식을 새로 정리해 볼게요. x를 곱하면 a에다가 x는 x, 2x가 될 거다라고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a에다가 y-y는 3y, 4y가 된다라고요.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더하든 빼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지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더하는 게 편해요. 빼는 게 편해요. 더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우리 변변 더해로 두 식을 합체해 볼 겁니다. 합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구나. 변변 더해라는 스킬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a에 x 플러스 y,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3y, 2x 플러스 4y라고요. 식이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우리는 바로 요 자리에 4가 들어가길 원하고 요 자리에 6이 들어가길 원하죠. 그럼 우리 xy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x 플러스 y는 4, x 마이너스 y는 6이라는 이 식을요. 2원 1차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x 구해볼까요? 이 x는 10이 나와서 x 자리에 5가 들어가면 되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결국 우리는 결국 a의 4, 6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x자리에 5 집어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네. x자리에 5 집어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6 나오네. 얘가 답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제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기억해 둡시다. 아, A 날씬이들이 나오면 합치하냐 변변돼야냐 변변 빼냐 뭘로 하지? 아, 얘는 변변 더하거나 빼는 문제구나. 더했더니 뺐더니 숫자가 전혀 4, 6과 관계가 없네.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스킬은 행렬의 실습에 x, x, y, y 곱해 놓고 변변 더해준 후에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서 최종 답을 만들어낸다.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유형을 조금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요. 우리 조금 더 난이도가 붙어있는 3단계 난이도를 가진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에 대해서 저렇게 A 날씬이 A제곱 날씬이를 주면서 A 날씬이를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분명 요런 유형은 행렬의 변형임을 알겠는데 무슨 차이가 생겼는지 눈치채셨죠? 선생님! 우리가 기존에 계속 공부했던 형태는 A 날씬이었는데 얘는 A 제곱 날씬이가 나왔어요. 좀 더 문제 난이도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풉니까? 문제 속에 모든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어려워지면요. 문제 속에 그 힌트가 들어있어요. 혹시 한번 문제를 지그시 관찰해 보십시오. 이거 좀 특이한데? 이거 이렇게 눈에 걸리는 뭔가가 있는지 째려보십시오. 특히 힌트를 드리자면 숫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뭐냐면요. A제곱으로 난이도가 분명 생긴 건 맞는데요. 뒤에 날씬이가요. 똑같이 2, 3, 2, 3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잘 뭔가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정리할까요?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 식은요. 사실은 A, 2, 3이랑 똑같은 식이죠. A, 2, 3이랑 똑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가 뭔지 알아요. A의 2, 3이. A의 2, 3은 뭐와 같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1, 0과 같다라고 주어지고 있으므로 저 자리를 1, 0으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A의 2, 3 자리를 1, 0으로 이렇게 바꾸셔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 특징을 가지고 잡아내서 봤더니 결국 문제는요. 얘하고 얘 A 날씬이 줄게 얘 구해보겠니? 라는 요런 문제로 바뀌어버려서 원래 문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유형을 내신 준비할 때 특히 외워두십시오 라는 건 기본은 존재하지만 이렇게 기본에서 약간 틀어졌을 때 이제 시험 볼 때는 어때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저 2, 3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유형을 하나하나 조금 완벽하게 기억해두고 암기해 보다 보면 요 가장 어려운 파트도 수월히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요. 합체 변변 더해 변변 빼 중에서 당연히 변변 더해 오금 변변 빼 문제죠. 자, 그런데 얘는 역으로 거꾸로 줬네요. 문제 유형이 또 이 부분을 줬네. 그러면 볼까? 2하고 2를 더해서 마이너스 5, 9 나오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눈치채셨어요? 이렇게 숫자가 안 맞을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렬의 실수배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요, 행렬의 실수배 할 건데, 아까는 우리가 x, y를 곱해줬는데, 여기서는 x, y 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문제 x, y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AB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식에 선생님이 A를 곱해 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막바로 쓸게요. A 곱할 거야. 근데 귀찮아서 중간풀이 생략하고 A 곱하면 2A, 3A는 A 0이 될 거야. 이렇게 바꿔 놓으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식, 바로 요 식에서 B를 곱해 버리면 A의 B0은 2B 마이너스 3B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변변 더해 하셔야겠죠? 그래서 변변 더해 하면 A에 2A 플러스 B 3A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B야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바로 요 녀석이 뭐랑 같아질 때 마이너스 5 구하고 같아질 때에 바로 요 x, y 자리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식 연립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뭐 연립이고 자시고 b가 거저 나오네요. b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b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a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a는 1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해놓은 값을 요 자리에 넣어버리게 되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므로 요 자리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버릴 거고요. a 자리에 1 넣으면 밑에 건 3이 나오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두 실수 x, y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이다 라고요. 이렇게 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쉬운 문제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붙는 변형 문제를 봐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A 날씬이 나오면 합체할 것인가, 변변돼야 할 것인가, 변변 뺄 것인가, 최종 상태가 뚱뚱한지 날씬한지 보면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숫자가 더해도 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행렬에 실수배를 해서 맞추시면 되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지금처럼 A의 제곱으로 살짝 꼬아놓은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요. 요 정도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자,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이번에는 문제 출제자가 우리에게 A 뚱뚱이를 줄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체 변변도의 변변빼를 알면 얘는 거저먹기입니다. A 뚱뚱이가 나오면요, 얘는요 역으로 분리를 하거나 똑같아요. 변변 더해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변변 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변변 더해 변변 빼. 우리 적은 김에 최종 결과 하나까지 잡고 가도록 할까요? 우리 아까 이렇게 변변 더해 변변 빼 썼죠? 자, 요 옆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빼서 플러스 여기에다가 조금만 난이도가 있으면 전부 쓰니까 플러스 행렬의 실수배 이렇게 조금 적어 놓도록 합시다. 변변 더해 변변 빼 스킬에는 행렬의 실수배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조금만 난이도가 생기면 들어간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플러스 행렬의 실수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난이도가 생기면 행렬의 실수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요. 변변 더해 변변 빼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정리하고 잘 정리하고 갈 것은 새로 등장한 합체 역작용인 분리를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출제자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면서 A 날씬이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머, A 뚱뚱이를 주면서 우리 보고 A 날씬이를 구하라고? 자, 그 경우는 볼까요?
자, A 날씬이 들을 막 우리에게 여러 개를 주면서 최종적으로 A 뚱뚱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 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합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A 뚱뚱이의 형태를 주면서 우리에게 A 날씬이 들을 구하시오 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역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형태가 날씬한 애가 뚱뚱이가 되고 뚱뚱한 애가 날씬이가 되고 요럴 때는 합체나 분리의 스킬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자기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때는 뭐다? 변변 더해, 변변 빼, 행렬의 실습에 요런 스킬을 이용한다라고 정리해 두세요. 자, 어쨌든 분리의 입장에서 보면 A 뚱뚱이가 주어진 요 상황은요. A의 A, B는 P, Q 요렇게 하고 P, Q 요렇게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Q자가 안 써지네. 마음이 급한가 보다. 자, 그리고 또 뭐도 하나 나온다. A의 C, D는 R, S가 된다. 요렇게 합체의 역작용인 분리가 가능하다요. 자, 그럼 우리 3차 정사각 행렬일 때도요, 분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멈추고 해봐요. 네. 다 하셨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A의 A, B, C는 P, Q, R. A의 D, E, F는 S, T, U. A의 G, H, I는 V, W, X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분리는 뭔지 알았어요. 변변 더해 변변 빼 해보실 수 있죠? 왜? 행렬이 덧셈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끼리 더하고요. A가 이렇게 앞쪽에 올 때는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합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므로 변변 더의 형태로 바꾸면 A에 A 플러스 E, C 플러스 G, B 플러스 F, D 플러스 H는 P 플러스 T, R 플러스 V, Q 플러스 U, 그리고 S 플러스 W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A 뚱뚱이가 A 뚱뚱이로 계속 넘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요 변변 더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A 뚱뚱이를 두 개를 주면서 하나 구해봐 이럴 때죠. 자, 혹은요 빼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뺄 때는 A에 A-E, C-G, B-F, D-H는 P-T, R-V, Q-U, S-W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요. 정리해 놓으십시오. 네. 자, 페이지 넘겨서 A의 N제곱, B의 N제곱,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구하는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이런 식을 줄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구해볼래? 이런 식을 줄게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을 구해볼래? 이런 식을 줄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구해볼래?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풀 것인지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약간 독특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 우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등식의 양변에 A 또는 B를 곱하셔야 됩니다. A 또는 B를 곱한다. 자, 내가 A라는 식을 갖고 있는데 A 제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뭘 곱하면 되겠어요? A를 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그렇게 구해 놓은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A의 N제곱과 B의 N제곱은요. 같이 동시에 구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요, 따로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구한 후, 더하거나 빼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문제에서 더하라면 더하고 문제에서 빼라면 빼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 구해서 그 후에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우리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형렬 AB와 2차 단위행렬 E에 대하여 1번의 조건 줄 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냐? 나는 A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양변에 주어진 식의 양변에 뭐를 곱한다? A를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AB는 3A라고요. 모두 앞쪽에 곱했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생각한 거예요. 왜 앞쪽에 곱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식은 BA가 아닌 AB이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A를 곱한 거예요. 앞 A를 곱한 값이다. 자, 그러면 결국 AB가요. 영행렬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영행렬은 더하나 마나니까 A의 제곱은 결국 3A 이렇게 정리가 됐겠네요. 이렇게 A의 제곱을 따로 구해냈어요. 자, 이제 B의 제곱도 구해야겠죠. 자, B의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어디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주어진 식의 뒤쪽에다가 B를 곱해야지만 A, B 플러스 B의 제곱은 3B다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곱하냐, 뒤에 곱하냐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AB가 영행렬이라고 했으므로 영행렬은 더하나 마나이므로 B의 제곱은 3B가 되겠네요. 자, 결국 답 낼까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3A이고 얘는 3B랑 같으므로 결국 3배의 A 플러스 B가 될 텐데 주어진 식에서 A 플러스 B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어요? 3이랑 같습니다 라고 주어졌죠? 결국 최종 답은요 9,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해볼만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화면 멈추고 2번, 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다 풀어보셨으니까 우리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와, A에서 A 4제곱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우선 A의 4제곱으로 가기 위해서요. 선생님이요. 앞쪽이죠. AB가 나와야 되니까 앞쪽에다가 A를 모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AB는 자, A에다 영행렬 곱하면 영행렬은 그냥 다 영행렬로 만들겠죠? 결국 나는 A의 제곱이 마이너스 AB가 됨을 알았고 AB는 2이므로 마이너스 2가 됨을 알았어요. 와! 그러면 얘는 단위행렬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A의 4제곱으로 막바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사라질 거고 단위행렬 2의 제곱은 2랑 같으니까 얘는 결국 2가 되겠네. 오, 좋았어. 너는 2랑 같아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B의 4제곱으로 갈 겁니다. 자, B의 4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AB를 만들어야 되니까 뒤쪽에 B를 곱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AB 플러스 B의 제곱은 영행렬은 무엇을 곱하건 영행렬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결국 B의 제곱은 마이너스 AB 즉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B의 4제곱은 역시 2가 될 것이다. 너도 2야. 그러므로 최종 답은요.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하십시오. 자, 그럼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번에는 A를 가지고 세제곱까지 만들어야 되네요. 자, 주어진 식 AB 나왔으므로 앞쪽에다가 A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앞에다가 A를 곱할 거야.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B는 2A 요런 식이 될 텐데 얘가 영행렬이니까 결국 A 제곱은 2A가 되겠구나. 잠깐 나는 A의 세제곱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요 식에 다시 A를 곱해버리면 A의 세제곱은 2A의 제곱이 될 건데 자 A의 제곱이 2A죠. 그러므로 A 제곱 자리에 2A 대입하면 4A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요번엔 B의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뒤쪽에다가 B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AB-B의 제곱은 2B가 될 거예요. 자, 결국 요 녀석 구해버리게 되면요. A, B는 영행렬이므로 마이너스 B의 제곱이 2B니까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나는 B의 세제곱이 필요하니까요. 양변에 B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될 테고요. 자, B의 제곱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B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결국 얘는 4B가 되겠네요. 자, 최종 답 내볼까요? A의 세제곱은 4A고 B의 세제곱은 4B이므로 얘는 4배의 A-B가 되는데 A-B는 이 2와 같다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8, 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따로따로 구한 후 더하거나 빼서 푸는 거다 라고 정리해 두시는 거 개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행렬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올 때 얘를 만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2는 항상 영행렬이 된다라는 요걸 만족한다라는 정리입니다. A의 2차 정사각 행렬이 이렇게 생기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정리예요. 결국 공식처럼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외울 때는요, 여러분, 요 숫자들에서 요런 라인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는 AD 마이너스 BC 뭐 요런 식으로요. 주대각선과 주대각선이 아닌 대각선을 조금 기억해서 구분해서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선 공식 외운 후에 얘를 언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공식부터 암기하도록 합시다. 3번만 읽으면 암기할까요? 시작! A가 A, B, C, D 라는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2는 영행렬이다. 되겠습니까? 요거 알파벳 요렇게 외우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알파벳은 사실 A, B, C, D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는 얘냐 요거를 봐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면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외우도록 합시다. 세 번만 읽을까요? 시작.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2는 0 행렬이다.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2는 0 행렬이다. 마지막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2는 0 행렬이다 라고요. 이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 용도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오고 행렬의 거듭 제곱이 나올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오고 행렬의 거듭 제곱이 나올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요. 자, 예를 들면요. 아래와 같은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을 주면서 야, 행렬의 거듭 제곱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좀 구해보겠니? 라고 요구할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오고 행렬의 거듭 제곱이 나올 때. 자,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얘기하는 요 문제를 지그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 녀석하고 우리 비슷한 꼴을 가졌던 문제들 푼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i의 백제곱 뭐 요런 거 우리 배웠었죠? 혹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오메가의 백제곱 구해봐. 요런 유형들 우리 예전에 많이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요? 요런 유형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주기였어요. 주기. 그런데 주기를 만들어내는 숫자 1, 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i의 4제곱이 주기를 만들어내는 숫자 1, 오메가의 세제곱이 주기를 만들어내는 숫자 1, 요런 게 된다는 게 이 문제의 주기를 이용해서 풀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행렬에서는 숫자 1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였습니까? 단위 행렬 2였던 거 기억하시죠? 즉 우리는 i의 몇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단위 행렬 2가 나오는지 찾아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a 플러스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요렇게 곱하면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 그리고 2는 0이다.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어이구 중괄호를 쳐야 되네. 중괄호로 바꾸자. 자, 요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나중에요. 요건 선생님이 지금 공식을 막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지만요. 나중에는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해서 한 번에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은 플러스가 될 테니까 플러스 1a인데 자, 행렬의 실수배에서 1은 생략할 수 있으므로 그냥 a라고 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계산하면 플러스 1인데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냥 2는 0행렬이다 라고요.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 녀석을 봤을 때 우리 한번 요렇게 바꿔볼까요? 아직 눈에 잘 안 익으니까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은 숫자 0이라는 요런 대수식이 있다면 우리 요 녀석 앞에 뭐 곱해줘야겠구나 막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얘 많이 나오던 거니까 얘는 앞에 뭐 곱해주면 딱 좋은 상태예요. x-1 곱해주면 딱 좋은 상태구나. 자,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완벽히 외우잖아요. 자, 그건 공식을 외우려는 게 아니라 그 공식 속에 들어있는 구조들을요, 눈여겨보려는 거예요. 왜? 그 구조들이 보이는 식이 나오면 그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많이 본 식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전체식의 일부였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곱해서 x의 세제곱,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은 0이 되므로 x의 세제곱은 1이 된다. 뭐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했었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행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행렬이단데 나는 왠지 요 녀석 앞에 뭐를 곱해주고 싶은 욕망이 느껴진다? a-2를 곱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위 행렬 2가 포함된 식은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라고 했으므로 그냥 곱셈 공식 풀듯이 풀 수 있는 경우잖아요. 결국 a의 세제곱 요렇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행렬이 돼서 a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은 2랑 같으니까 2가 된다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꼴이 드디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 꼴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보고 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이런 걸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은 결국에는 가만히 봤더니 a의 제곱도 보이고 a의 제곱도 보이고 a도 보이고 a도 보이고 a의 세제곱은 단위 행렬 2라고 했으니까 2네 라고 쓸 수 있는데 요거 가만히 보니까 조금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예, 보이시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 0행렬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는 0행렬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계속 더해 나갈 거예요. a의 4제곱 플러스 a의 5제곱 플러스 a의 6제곱 계산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a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 2면 2는 곱하나 마나니까 바로 a의 5제곱이 a의 제곱이 될 거고 a의 4제곱은 a가 될 거고 a의 6제곱은 2가 돼서 얘 역시 0행렬이 나오겠죠? 자, 느낌이 딱 오시나요? 예, 3의 배수 단위로 1, 2, 3 끊고 4, 5, 6 끊고 7, 8, 9 끊고 계속 0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끊다가 보면 a의 97 플러스 a의 98 플러스 a의 99 플러스 a의 100 이렇게 나오는데 얘 0행렬 나올 거고요. 결국 살아남는 마지막 값은요. 얘 하나가 남겠구나. 자, 그런데 얘는요. 주기가 되는 그 3이라는 숫자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하면 100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결국 얘는 A 이렇게 남을 거예요. 아, 얘가 답이 되겠구나.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대표적인 문제이니까 잘 정리해 두십시오. 우선 정리하시고요. 네. 정리가 끝나셨으면 우리 이제 케일리 해밀턴의 주의사항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일리 해밀턴의 주의사항.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차수를 낮출 수 있다라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예, 차수를 낮출 수 있어요. 혹은 요런 것도 있잖아요.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차수를 낮출 수도 있고 혹은 뭐 요런 식으로 차수를 낮출 수도 있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차수를 낮출 수 있다. 거듭 제곱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무지막지하게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자, 앞에서 뒤로 가는 건 맞지만 거꾸로 올 수는 없어요. 케일리 해밀턴식 비스무리한 2차 방정식을 보면서 2차 정사각행렬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은요,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주의사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은요, 이런 걸 앞에 주면 얘를 보면서 어머, 얘 케일리 해밀턴 정리구나 라고 생각해서요. 그래, 4, 2하고 여기에 2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여기에 해야 되니까 A는 4, 2가 나오거나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 배웠을 때, 공식만 배우고 주의사항이 뭔지 못 배웠을 때 역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유는요. 요런 녀석이 있으면 보통 막 인수분해해서 얘 아니면 얘가 되겠지? 뭐 요런 식으로 푸는데요. 사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2차 정사각행렬 A를 구해보면요. 되게 다양한 형태가 나와요. 자, 얼핏 보면 6가지 종류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요 X자리 있죠. 이 X라는 건 모든 실수가 오는 거거든요. 즉 6종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A가 행렬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즉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로 얘면 얘 아닐까라는 방식으로요. 푸시면 안 된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서 우리 행렬의 뜻과 연산 수업 마치도록 할 거고요.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날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